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 2020 유전체 헬스케어 IT 분야에 참여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모든 발표가 유튜브 한국경제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계시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뜨거운 성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께서도 발표 시간 동안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회자가 대신 질문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표 기업과 투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중계 화면 하단에 사무국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IR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총 6개 기업이 발표를 할 텐데요.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표는 셀레믹스 김효기 대표이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셀레믹스 공동대표이사 김효기입니다. 저희 셀레믹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셀레믹스는 차세대 클로닝 기술이라고 하는 MSIC이라고 하는 저희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DNA 소재를 만드는 부분이랑 그리고 DNA를 잘 분석해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DNA를 만드는 기술 요 두 가지의 두 가지를 잘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DNA를 만들고 그리고 DNA를 잘 분석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시너제틱하게 효과를 일으켜서 DNA를 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하는데 필요한 DNA 소재를 잘 만들어야 DNA 분석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저희 고객들이랑 의료 현장, 그 다음에 동식물 종자 개발, 혹은 백신 개발, 바이러스 추적 관찰, 혹은 다양한 학술 연구에 적용이 돼가지고 저희 고객들이 지식의 최전선을 넓히는데 사용이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저희 고객께 제공하는 제품이 어떤 데에 사용이 되는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혈액과 암 조직에 존재하는 아주 미량의 그런 손상된 DNA에서도 예를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암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을 한 번에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그 제품을 이용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암 치료법을 선택을 한다든지 암이 재발하는 것을 추적 관찰한다든지 하는데 저희 제품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유전성 암 또는 심혈관 질환, 신경 근육 질환 혹은 난청 질환 같이 여러 유전 질환과 관련돼 있는 여러 유전자들을 한 번에 분석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여러 유전 질환들의 진단, 치료 그리고 관리를 하는 데에 저희 제품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전장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 고객들은 저희 제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전파 경로를 추적 관찰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제품은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초기에 항체 라이브러리에서 히트를 발굴하는 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레어한 후보 물질도 저희 제품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빈도로 발굴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항체 발굴 과정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개발 비용을 줄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은 동물과 식물의 종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유전 마커를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자 개발 기간 기존에 예를 들면 한 6년, 7년, 길게는 한 10년 가까이 걸리던 그 기간을 한 절반 이하로 단축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굉장히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제품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 저희가 공급하는 제품은
굉장히 다양한 이 바이오 분야에 기반이 되는 어떤 DNA를 분석하는 건 아주 이제 기반이 되는 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다양한 바이오 분야에 R&D 하는데 사용이 돼가서 이제 과학 기술의 진보를 가속화하고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DNA를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DNA를 분석하는데 가장 그 큰 어떤 기술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기술들을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그 분자 진단으로 아주 유명화된 이제 RT-PCR,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지노타이핑을 하는 한 번에 이제 여러 지노타입을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마이크로레이 기술,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DNA를 염기서를 분석하는 생어 시퀀싱 기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발되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그 성장세로 이제 많이들 이제 이용하고 있는 NGS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술들이 그 분석을 하는 그 형태와 어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술들보다 RT-PCR 기술이 굉장히 이제 그 미량의, 그리고 이제 빠른 이제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사용이 주로 되고 있고, 종자 개발이나 그 DTC 유전자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이크로레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짧은 길이의 어떤 DNA 연구를 할 때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 이제 생어 시퀀싱을 이제 그런 이제 짧은 DNA 서열을 분석하는 데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NGS는 한 번에 굉장히 큰 용량의 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전체 이제 유전체를 분석을 하는데, 이제 다른 이제 기술들보다도 이제 이런 이제 사실 거의 가능하지가 않고, 이제 사실 NGS만이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아주 대량의 시퀀싱 처리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이제 각기 저런 이제 기술마다 특징 때문에 이제 각 고유의 그런 어떤 이제 그 시장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셀레믹스가 이 어떤 기술 측면에서 바라본 어떤 이 시장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NGS 기술을 사용을 하되, NGS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전처리 시약과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기존의 RT-PCR, 마이크로레이, 생어 시퀀싱으로 하던 부분을 이제 그 대체를 하고, 그리고 기존 속해 있는 저희 회사의 이제 어떤 특징입니다. 이제 그 저희 회사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에 조금 앞서 가지고, 이 DNA를 분석을 한다, 혹은 RNA를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앞서 생어 시퀀싱, 마이크로레이, NGS 등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크게 그 모든 기술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DNA를 뭐 뽑는 그 검체에서부터 이게 추출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특정 형태로 증폭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어떤 그 표적 영역을 이제 선별해낸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전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을 하고 어떤 약품을 섞어주고 시약을 어떤 특정 반응 온도에서 뭐 반응을 시켜서 이제 그 DNA가 가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공이 되면, 전처리 과정이 끝나게 되면 장비가 있어서 그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가공이 된 물질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기를 가동을 하게 되면은 기기가 어떤 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혹은 어떤 DNA 서열이 있다 없다를 이제 분석해내는 단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 구성이 되고 있고, 이제 다른 기술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하는 NGS에서도 그 어떤 그 기기가 하는 역할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특정 형태의 DNA를 그냥 기계적으로 정말 분석해내는 이제 행위를 기기가 하게 되고, 이제 응용 범위랄지 어떤 그 가격이랄지 그리고 이제 정확도랄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 전처리 과정, 1번 전처리 과정이랑 이제 3번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전처리하는 시약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상당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그 고부가 가치이고,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주요한 이제 회사들이, 아주 이제 소수의 회사들이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밸류 체인에서 하는 역할은 전처리 시약이랑 그리고 이제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NGS 장비의 기술의 응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제 그것이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사업 영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회사의 이제 기술과 제품 시장 매트릭스를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셀레믹스는 이제 그 핵심 기술 MC라고 하는 차세대 클로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제품 크게 이제 세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저희 셀레믹스는 이제 첫째 타겟 캡처 키트 제품군이 있고, 두 번째 BT식이라고 하는 이제 차세대 시퀀싱 솔루션이 있고, 이제 세 번째 면역 레퍼터 분석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큰 제품군이 있는데, 이들 제품군의 개발이랑 생산을 하기 위한 이제 기술들, 이제 각각의 제품군을 하기 위한 이제 그 각각의 제품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과 이제 각각의 제품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양산하고, 그래서 고객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드는 제품은 이제 진단, 신약 개발, 종자 개발, 합성 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기타 이제 학술 연구를 하는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저희 제품군 중에 이제 타겟 캡처 키트 제품군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 캡처 키트는 이 NGS 염기석을 분석을 할 때 아주 그 필수적인,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전처리 단계에서 그 장비가 NGS라고 하는 그 장비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DNA를 특정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약인데, 이게 이제 어떤 과정에서 시장에서 이제 밸류체인 상에서 한번 보면은, 만약에 이제 환자나 어떤 연구자가 어떤 DNA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 이제 그 병원에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에 이제 분석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의뢰를 하면은 이제 병원이나 검사센터에서 이제 그 NGS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NGS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키트, 타겟 캡처 키트라고 하는 그런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NGS 장비 업체로는 이제 글로벌하게 한 4-5군데 정도의 회사가 이제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속해 있는 사업 부분은 이제 타겟 캡처 키트, 그 전처리를 하는 부분에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그 전처리를 만드는 이제 기초 어떤 그런 소재, DNA 기반의 어떤 소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희를 포함해서 이제 6개의 회사가 이제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병원이나 혹은 이제 그 NGS 분석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 자체를 수행하는 곳에 이제 저희는 제품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형태인데, 이제 특별한 형태의 이제 검사법을 만드는 것을 이제 주 사업으로 하는 이제 IVD 기업들이 이제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체외 진단, NGS를 이용한 체외 진단을 하는 이제 그런 그 회사들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NGS 검사의 특징은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PCR이랑 달리 이 그 기술의 이제 특징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NGS 검사는 그 현재로는 이제 시각처 품목 허가, 대부분의 의료기기들은 이제 품목 허가, FDA 허가가 필요로 하는데 이제 품목 허가가 이제 필요하지 않고 이제 고객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관이 이제 인증을 받아서 하는 이제 LDT, Lab Developed Test 형태로 지금 이제 인증이 이제 허가가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허가받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이 이제 저희 이제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 품목 허가, 저희가 이제 모든 이런 그런 어플리케이션마다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시장 진입이 빠른 이제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타겟 캡처 키트 비즈니스는 이제 그 저희와 이제 저희 피어 회사들이 다 이제 미국에 있고 5개의 회사들이 있고,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유럽이랑 아시아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근 10년을 봤을 때 이제 이 타겟 캡처 키트 비즈니스에서 이제 그 신규로 진입했던 회사는 이제 기존의 4개 회사는 기존부터 하고 있었고, 하나 회사가 한 개 회사만이 이제 그 10년 동안 이제 그 저희 말고 이제 단 한 회사만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왔었고요. 이제 이게 상당히 그 고부가 가치이고 응용 범위가 넓고 시장이 이제 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플레이어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기본 연구 기간이 이제 5년으로 이제 상당히 길기 때문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2010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쪽 분야에서 NGS를 기반으로 한 이제 그 다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DNA를 합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지, 이제 어떤 이제 분석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생어나 이제 다른 어떤 분석으로도 고객들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 그 사업 분야인 그 BTC 차세대 시퀀싱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카메라 그 바디가 있고요. 그 렌즈 교환식 그 카메라 바디가 있고, 이제 여러 렌즈들이 밑에 있는데,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때 그 DNA 형태 그 분석하는 형태마다 이제 고유한 어떤 그 렌즈와 같은 그런 앞에 전처리 시약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DNA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DNA가 아니라, 예를 들면 RNA를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 지놈을 분석하는 것은 그 일반 그 암 돌연 변이를 분석하는 것과 상당히 이제 다른 특징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종자 개발에서 이용한 여러 이제 그 지노타입을 한 번에 분석을 할 때는 그것은 또 이제 전장 염기 서열 분석과는 이제 전혀 다른 어떤 그 특징을 가져야만 기존의 그 이제 다른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던 고객들로부터 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분석하는 DNA마다 그런 이제 응용을 더 이제 좋은 더 정확한 분석, 그다음에 더 빨리 그리고 더 저렴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처리 시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개발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BTC로 해서 일단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동식물 종자 개발이랄지 바이러스 분석이랄지,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상당히 그 전방에 있는 그 시장들이 상당히 이제 다양한 시장들을 저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 기존의 생어 시퀀싱,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 분자 진단을 이제 아주 그 많은 시장을 하고 있었던 이제 RT-PCR 이런 어떤 기존 기술들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희 제품을 공급하고 이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장표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이 매출이 나고 있는 것과 이제 향후에 이제 날 거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의료, 사람에 적용되는 부분이랑 이제 사람이 아닌 이제 동물이나 식물 혹은 이제 미생물과 같은 이제 그런 비의료에 이제 속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 중에서도 진단을 하는 분야와 그 다음에 약을 만들기 위해서 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항체를 발굴하는 분야,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 제품과 서비스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제 올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그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저희가 지금 그 국내외 이제 그 연구기관들과 정부기관, 연구기관들과 지금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에 보통 그 RT-PCR로 이제 검사를 많이 합니다. 분자 진단으로. 이제 위에 이제 그 장표의 위에서 보시면은 이제 RT-PCR은 이제 전체 이제 그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DNA 그 바이러스 이제 지놈 이제 서열이고, 그 중에서 아주 이제 일부 영역을 증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몇 가지 영역이 있냐 없냐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검사인데, 실제 이제 밑에 표에 보시면은 그 실제 환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서 이제 그 바이러스 지놈을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전체 바이러스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 이제 지놈 중에 이제 상당히 그 많은 그 영역들, 다양한 영역들에서 아주 그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CR로는 그 어떤 그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를 알 수는 있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가 어떤 돌연변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돌연변이를 이제 정확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 염기 서열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면 이제 감염이 어떤 경로로서 추적을 이렇게 감염이 되었는지 그런 경로를 스터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 연구에 그 의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질병관리본부에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홀 지놈 그 바이러스 홀 지놈, 코로나 바이러스 홀 지놈 시퀀싱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올해 그 굉장히 어느 날 아주 그 늦은 밤에 이제 급한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이제 긴급하게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분석을 빨리 해야 될 그럴 이제 니즈를 고객으로부터 이제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이제 다른 연구를 이제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이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판단으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검체를 받아가지고 24시간이 되지 않는 이제 아주 빠른 시간에 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그 결과가 이제 나왔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그 Comprehensive Respiratory Virus Panel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그 호흡기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걸릴 수 있는 그 독감을 포함한 이제 여러 이제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를 한 번에 그 9종, 그리고 9종 중에 총 이제 39개의 스트레인을 이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저희 제품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이제 특징은 이제 PCR과 달리 이제 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타입이고, 그리고 그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R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돌연변이가 생길 경우에 그 프라이머에 그 돌연변이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이제 증폭이 이제 그 돌연변이 없는 경우랑 이제 차이가 나게 돼서 이제 검사 결과에 이제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겨도 돌연변이 있는 그대로 네,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시약이랑 그리고 이제 그 분석 소프트웨어를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고객들께 이제 공급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중동과 이제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이제 상담, 그다음에 수주 지금 이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다이즈, 그리고 요 이제 제품에 저희가 이제
그 새롭게 개발한 그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인핸서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기존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서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오랜 시간 걸리는 어떤 그런 분석 과정인데 그 시간을 이제 한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이 적용이 돼서 지금 고객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저희 회사는 MC기라고 하는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각 이제 제품군을 양산하기 위한 이제 제품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이제 생산하고 하는 부분에 이제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급하는 그 제품은 이제 저희 고객들이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시장, 어떤 그 섹터, 합성 생물학, 신약 개발, 정밀의료,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종자 개발, 이런 이제 시장에 계신 저희 고객들을 서브하는 것,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런 섹터들은 아주 이제 큰 그런 시장을 또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 회사가 그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충분히 이렇게 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진입을 이제 글로벌, 당연히 이제 저희는 그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 번이라도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이제 국가들을 다 합하면 한 15개 이상 이제 국가에서 지금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그 유럽 시장과 그리고 중동 그리고 중국 시장, 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장 그 지금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제 경쟁사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이제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제 중국 같이 이제 실제 그들 지역에서 이제 미국 회사랑 이제 저희 이제 경쟁사들이랑 이제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고객들을 이제 서브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회가 이제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4개국, 그다음에 베네룩스 국가, 이제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대리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그리고 이제 대리점 후보를 발굴하고 있거나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지사 설립을 이제 2018년도에 해가지고 이제 그 기사에도 이제 한번 나온 바가 있지만, 이제 그 칭커라고 하는 아주 이제 큰 규모의 이제 생어 시퀀싱 기관에 저희 이제 BTC를 이제 그 초도 납품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이 진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가장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 저희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쓰게 할 것인가, 이 부분 그 소개하고 쓰도록 경험하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은 저희 고객들 중에 한 번 유상으로 돈을 지불을 하고 써본 고객들은 계속해서 매출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쓰다가 뭐 이렇게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타는지 이런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제품이 아주 이렇게 잘 서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객 섹터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고객들한테 이제 쓰게끔 하고, 그래서 트라이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거기에 지금 이제 영업적으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이제 고객들의 이제 접근을 해서 저희 회사 제품을 쓰게 하는 거,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지금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했던 것들 중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올해 이제 R&D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MRD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구 용도로는 한 내년 정도에 상용화가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올해 개발을 완료했거나 매출이 이제 다 나고 있고, 그런 지금 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제 셀레믹스 이제 경쟁력 다시 한번 요약해서 드리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사업 분야가 이제 상당히 글로벌 한 시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희소하다. 그래서 저희 피어 회사들이 이제 몇 개 없고, 그리고 이제 연구기간이 상당히 이제 오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소수의 회사만이 이 어떤 회사의 이 섹터에 이제 들어올 수 있고, 이제 그 근거로서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에 이제 요 섹터에 이제 들어온 회사는 이제 미국의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확장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주 그 기본적인 그런 이제 소재랑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오나 의료 사업에 전반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기술이고 그 각각의 적용되는 시장마다 이제 상당히 그 시장 규모가 이제 큰 이제 분야들이어서 이제 저희 회사가 성장하는 데는 아주 그 충분한 그런 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비전은 바이오 의료 산업에서 이제 그런 기반이 되는 어떤 솔루션들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 DNA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거. 그거 이제 저희 이제 비전입니다. 예, 이상 그 셀레믹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발표를 준비해 주신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한 번 사용한 고객들이 꾸준히 사용하는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제품력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순서는 휴먼스케이프입니다. 발표는 장민후 대표이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IC 헬스케어 IT 분야 발표를 맡은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먼스케이프의 장민우입니다. 네, 회사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소위 환자 유래 데이터,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라고 불리우는 환자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데이터는 제약회사나 연구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제 임상이나 그리고 임상 연구, 마켓 액세스나 파마코비질런스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생성되는 의무기록 및 클리니컬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때문에 쉽게 제3자, 제3의 기관에 의해서 수집하고 활용하는 게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데이터들을 환자들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 데이터라고 하면 사실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의 데이터는 희귀질환 환자분들의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질환 환자는 3억 5천만 명, 그리고 종류만 해도 이제 7천여 명에 달하고 있고, 국내만 하더라도 50에서 70만여 명, 그리고 천여 종의 희귀질환 환자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 FDA의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전체의 5% 미만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희귀질환 환자분들은 기존 의료 서비스, 의료 시스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처치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전 의료 전달 체계의 외적인 IT 서비스나 어떤 IT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도 상당히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그런 점이 저희가 처음 희귀질환 서비스 분야로 좁혀서 사업을 영위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희귀질환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는 역시 정보의 부족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건강 정보나 어떤 의학에 관련된 전문 지식들이 온라인상에서 잘 구성되어 있고 집대성되어 있어서 접근이 용이해진 반면에 희귀질환에 관련된 정보들은 아직도 온라인상에서 접근하기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희귀질환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대부분은 원어로 되어 있는 논문이거나 구글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짜투리 아티클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어떤 임상 용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기반 어떤 정보들이 없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아직도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 기법이나 치료 시술 그리고 치료제에 관련된 소식이나 연구들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로 의료 전문가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이 기술에 대해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단순히 온라인상의 정보가 없어서일 뿐만 아니라 또 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명확한 솔루션이 없는 현재 병원에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계속 이제 제자리를 돌고 있는 형국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희귀질환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제 시장의 매크로한 변화입니다.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제 신약 개발의 어떤 패러다임 그리고 신약 개발의 어떤 마켓의 이제 점유율을 좀 간단히 보게 되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희귀질환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제약사 중심으로 상당히 미미했었던 반면에 현재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를 필두로 희귀질환에 관련된 신약이나 치료제 연구 개발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고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글로벌 제약회사마다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GR이나 전체 시장의 마켓 사이즈는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의 개수도 빠르게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의 회사들이 그 희귀질환 치료제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는 것이 저희 회사가 하는 일과 어떤 연관이 있고 저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단위뿐만 아니라 로컬 단위에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시장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켓 액세스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에 진입할 때는 역시 임상을 해야 하고 임상을 마치고 시판 후에는 역시 파마코비질런스 영역에서 예후 데이터와 관련된 치료제에 관련된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희귀질환에 관련된 정보들은 충분히 수집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분들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희는 이제 세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환자들로부터 직접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노타입 데이터라고 불리는 이제 유전형 정보입니다. 희귀질환 환자분들의 80% 이상이 유전성 질환인 만큼 그 유전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어떤 변이 유전자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환자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페노타입 데이터와 연관 짓는 것은 환자의 병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어떤 치료 기회와 연결하는 데 사실 필수 불가결한 어떤 전제인데요. 이런 전제들을 좀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잘 준비하고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몇몇 카테고리의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시는 유전형 정보와 표현형 정보,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도 저희가 함께 수집을 하고 있는데 병원의 이제 방문 기록뿐만 아니라 이제 의무 기록 사본을 이제 직접 제출하도록 해서 데이터를 매핑해서 환자 한 명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또 어떤 치료제를 맞고 있고 또는 어떤 치료제가 필요한지 또는 진단이 안 된 환자분들은 어떤 뮤테이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같은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수집해서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IT 서비스 회사인 만큼 두 개의 IT 프로덕트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그 노란 원 안에 보이는 서비스가 레어노트라는 앱 서비스입니다. 이 레어노트라는 앱 서비스는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정보를 소비하면서 환자분들이 어떤 유전 질환이나 유전자 검사에 대한 리터러시 자체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질환 자체에 대한 인지도나 이해도가 높아진 환자분들은 어떤 데이터 수집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데이터가 잘 수집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레어하우스라는 그 웹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수요자에 의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나 그리고 연구기관 또 의료진들이 어떤 환자분들의 치료 기회 확대나 임상 연구를 위해서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레어노트 소개를 조금 자세히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어노트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모바일 앱 서비스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 가장 앱 서비스에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이제 그 구성을 했던 피처는 최신 의학 소식과 이제 치료 기술 현황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그리고 시각화해서 쉽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의학 소식이나 치료제 기술 현황 이런 부분들은 논문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특히 치료제 개발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clinicaltrials.gov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충분히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희귀질환 환자 보호자분들은 뭐 각자의 이유로 뭐 영어가 되지 않아서, 영어가 되면 뭐 임상 용어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 스타 GOV에 들어갔더니 필터를 검색해서 내 질환에 맞는 치료제 개발 단계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필터에 어떤 내용을 검색해서 나에게 맞는, 나에게 커스터마이즈된 질환에 대한 치료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와 같은 각양각색의 상세한 이유들로 어떤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처음에 레오노트를 리나하게 출시했을 때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스타 GOV에 있는 그 희귀 질환에 관련된 치료제 정보를 시각화해서 이제 앱 서비스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제가 뭐 시판이 되지 않은 치료제인 경우에는 뭐 임상 몇 상 개발이 진행 중인지, 시판이 된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 정보만을 중심으로 저희가 재구성해서 앱으로 전달했고, 임상 개발 단계가 이제 진척이 되거나 또는 시판이 되거나 하는 소식이 있고, 또 의학 소식들이 새롭게 연구 개발에 관련된 소식들이 업데이트 됐을 때 모바일 앱 내 푸시 알람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상당히 이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주요한 탭은 이제 유전자 정보 그리고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들을 환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유전 진단을 받지 않고 임상 진단을 받아서 명확하게 지금 본이 어떤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유전자 치료제와 연계될 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환자의 경우에는 앱 서비스에서 이제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주요 의료기관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고 본인의 유전자 데이터를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이 유전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신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뭐 좌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유전 상담 결과지를 보고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의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야 어떤 유전 상담 리포트가 환자분들에게 효용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적고,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 당장 일상생활에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의미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앱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유전 상담 리포트라고 해서 그런 시각화된 자료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봤을 때 내 변이 유전자의 위치나 어떤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나 그리고 내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을 최대한 비의료인이 알기 쉽게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고, 이 부분이 환자분들에 대한 유전 질환에 대한 인지도를 올리고 유전자 검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제 환자분들의 어떤 일상생활이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분들이 좀 좋은 피드백을 보내주시고 있는 부분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질환 관리나 치료 방법,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이 유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보내주셨고, 또 유전 가능성,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제 뭐 유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전문 유전 상담사를 통해서 이제 안내를 받으면서 좀 실제 본인의 미래 계획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서 고무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제 환자율의 데이터를 수집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출발점에서 했던 일이 질환별로 구성되어 있는 질환 단체를 찾아서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저희의 서비스를 설명드리고 서비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직접 환자분들을 만나서 환자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 있어서 가장 환자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신뢰 이슈였습니다.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거는 너무나 이제 뻔한 이야기이지만 이 데이터가 어떤 특정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소유해서 활용하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데이터 제공자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막거나 좀 안전하게 시큐어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이나 그냥 단순히 어떤 신뢰에 대한 호소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 자체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제 기술적인 노력을 좀 경주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레오노트 앱 서비스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이제 본인의 이제 질환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나서 그 데이터에 어떤 액세스했던, 예를 들어서 연구 목적이나 어떤 뭐 페이션 서포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자 데이터에 데이터 수요자가 액세스했을 때 그 데이터 액세스 내역의 해시 값들을 다 블록에 기록하는 형태로 환자분들이 언제나 모바일 앱에서 그 데이터의 유통 내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서 이제 신뢰도를 저희가 담보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 자체도 상당히 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해석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앱에 그 구현을 해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설명하는 데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을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환자분들의 이제 신뢰를 구축해 나갔고요. 이제 앱 서비스단에서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고 데이터가 잘 수집이 되게 되고 또 이 데이터가 안전한 유통 환경 하에서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하는데 회사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로 이제 레어노트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소위 유저 리텐션이라고 부르는 어떤 환자의 재방문율, 환자의 충성도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이제 재방문율을 저희는 한 달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제 상위 150개에 해당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의 리텐션이 한 25% 정도 됩니다. 이제 이 앱 서비스를 의료 카테고리로 축소해서 살펴보면 그 평균 리텐션율은 약 10%가 되지 않는데요. 그만큼 환자분들이 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앱 서비스가 아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뭐 정보를 습득하거나 아니면 뭐 아플 때 접속하거나 이런 형태의 류의 서비스가 대부분 이제 의료 카테고리의 이제 앱들이기 때문에 이 높은 재방문율을 유지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앱 서비스는 환자분들에게 지속적인 그리고 또 환자분들의 정보에 맞는 정보와 소식들을 제공하면서 30% 이상의 재방문율을 유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계속 이 재방문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앱 서비스에서 새로운 의학 소식이 업데이트 되거나 어떤 치료제 개발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 환자분들이 그 사용자들이 앱에서 얼마나 이 소식을 적극적으로 이제 열람해 보느냐, 결국 뭐 앱 가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입을 한 앱의 유저들이 얼마나 액티브하게 이 앱 서비스를 사용하느냐가 결국 이 앱의 정성적인 효용과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의학 소식의 열람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게재된 의학 소식 기준으로 약 37%의 환자분들이 업데이트된 의학 소식들을 계속 이제 열람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푸시 동의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광고나 마케팅 소재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 반면에 저희 서비스는 질환별로 환자분 개인에게 특화된 소식과 치료제 정보들을 제공하는 어떤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유저들이 FC 동의를 하셔서 그런 관련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받고 있고 이런 푸시 알람을 통해서 저희가 환자분들의 그에 대한 어떤 피노타입 데이터나 어떤 서베이로 수집할 수 있는 마켓 리서치 데이터 같은 것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수집을 하면서 어떤 환자 개인에 대한 그 데이터를 되게 탄탄하게 수집하고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레어노트 서비스를 시장에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가장 처음 저희가 경주했던 노력은 질환 단체를 직접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전성 망막질환 환자분들이 계시는 실명퇴치운동본부, 그리고 폼페병 환우분들이 소속되어 계신 폼페병 환우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우회에 속해 계시는 환우분들에게 저희 서비스의 특장점, 기능, 그리고 저희 레어노트 앱을 사용했을 때 환자분들의 치료 기회 확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직접 찾아뵙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환자 단체 차원에서도 저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주요한 채널로는 그 학회나 그리고 대학병원에 속해 계시는 이제 의료진, 교수님들이 직접 환자분들에게 레어노트 서비스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아까 그 발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치료제가 5% 미만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는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의료진을 찾더라도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 많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진료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뭐 새로 나오는 치료제는 없는지, 뭐 업데이트되고 있는 개발 소식은 없는지, 뭐 다른 어떤 뭐 약물이나 다른 어떤 대중요법 같은 것들을 해보면 안 되는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내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실 답이 있긴 하지만
병원 차원에서 또 의료진 차원에서 답변할 수 있는 답변 내용에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또 진료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달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레어노트 앱 서비스에서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진분들,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은 레어노트 서비스의 질환별로 잘 집대성되어 있는 컨텐츠의 감수에 참여하시면서 그 진료 시 이제 맡게 되는 환자분들에게 진료를 마치고 연구 간호사분을 통해서 레어노트 앱 서비스를 소개해주는 형태로 레어노트 서비스에 또 많은 희귀질환 환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자 질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서 구성되어 있는 질환 단체나 또는 병원에 가서 액티브하게 내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그런 의료진을 통한 의료진을 찾는 환자분들 외에도 병원에도 가지 않고 환자단체 활동도 하지 않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이제 수면 아래에 계신 환자분들이라고 이제 그 명명을 하고 이런 환자분들에게 레어노트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 이제 희소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회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회수를 보시면 뭐 3만여 회이기 때문에 요즘 뭐 1, 2억 뷰가 흔한 유튜브 채널 치고는 조회수가 많지 않지만 그 루게릭병 질환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 유병 인구가 국내 수백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환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말 컨텐츠를 누적으로 3만 회가 넘게 조회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컨텐츠의 속성이 어떤 재미있거나 엔터테인먼트 성격의 컨텐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다는 의미는 환자분들이 그리고 또 보호자분들이 이 컨텐츠를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내가 놓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정보를 계속 찾는 이런 이제 노력들을 계속 해왔다는 것을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상에 신뢰할 수 있고 좀 웰메이드 컨텐츠라고 부를 수 있는 환자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워낙 제한적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튜브 채널과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각각 채널에 맞는 환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직접 업로드해서 환자분들에게 레어노트 서비스와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희귀질환 치료 기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좀 취합이 되면서 저희가 IRB를 하면 이제 그 레티널 디시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유전성 망막 질환 카테고리 기준으로 이제 매월 상당히 폭발적인 환자 유저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 단체 차원에서도 전향적으로 저희 서비스에 참여하고 또 저희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서 유입이 매월 확대되고 있고 또 이제 NF1 이제 신경섬유증 같은 질환도 저희가 전월 대비 이제 높은 비율로 이제 유저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 아산병원, 서울 삼성병원, 삼성서울병원 같은 주요 협력 의료기관을 통해서 그 협력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에게 이제 저희 레어노트 서비스를 소개하는 형태로 유저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그 데이터들, 그러니까 레어노트 앱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모이고 또 환자분들이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되면서 저희 서비스에 입력하고 제공하게 되는 이런 데이터들은 레어하우스라는 이제 데이터 포털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노타입, 피노타입, 클리니컬 데이터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연관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웹 기반의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레어노트 서비스에서 다루고 있는 희귀 질환은 유병 인구 기준으로 약 2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19만 4천 명에 달하는 18개 질환을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유전성 망막 질환이나 이제 그 리소좀 축적 질환에 관련된 그 세부 질환들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이 19만 4천 명에 해당하는 18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레어노트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내가 증상이 나왔을 때 또는 진단이 되었을 때 그 어떤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나의 치료 기회와 연결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 제공형 앱 서비스로 판단하고 있기보다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분들은 어떤 유전성 질환이 걸렸을 때 내가 어떤 치료까지 가야 될 페이션 저니를 어떤 알려주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전주기 서비스로 이해하고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내년까지 약 한 8만 4천 명 유병 인구에 해당하는 8개 질환 정도의 희귀 질환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약 28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희귀 질환 환자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디벨롭이 되기 때문에 거의 국내 희귀 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예후가 안 좋은 희귀 질환으로 치면 거의 7, 80% 정도에 해당하는 희귀 질환을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저희는 녹십자홀딩스나 한국투자파트너스, KB증권과 같은 이제 주요 전략적 투자자 또는 재무적 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22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시리즈 B 라운드의 투자를 클로징하고 계속 사업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초 팀 결성 이후로 저희는 2016년에 법인 설립을 해서 계속 병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사업화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병의원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어떤 개발 인력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재 레어노트와 레어하우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 개발 분야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기관으로는 이제 전국에 있는 주요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환자 단체들 그리고 투자기관이나 저희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다른 벤처 회사들, 대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명시되지 않은 회사들 중에서도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들 또 희귀질환 환자들이 모여있는 환우회들과도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는 이 환자 중심의 그 IT 데이터 서비스, 또 IT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아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아시아권에서 그리고 또 레스트 오브 월드 마켓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환자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수집된 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를 레퍼런스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성공 경험을 토대로 일본과 싱가포르, 대만과 같이 우리나라와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만 환자의 유병 인구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분포되어 있는 레스트 오브 월드 마켓에도 진출을 해서 그런 그 주요 미국과 유럽 시장 외에서 IT 베이스 스타트업이 환자 중심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IT 플랫폼 형태로 계속 디벨롭해 나가면서 환자분들의 치료 기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유전체 헬스케어 IT 분야의 모든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분야에서는 6시까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야로 이동하셔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발표가 진행됩니다. 각 분야별로 총 7개 채널에서 발표가 되니 사전에 프로그램을 확인하셔서 관심 있는 분야의 채널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유익하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